안녕하십니까, 혼파베르 디자인의 윤선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47평형대 구축 아파트 현장이에요. 미남 디자이너 제임스님이 진행을 해주셨는데 간단한 고객님 소개와 고객님 니즈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현장은 두 분이 함께 거주하는 공간이고요. 두 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끔 각 공간별로의 용도가 확실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47평형대 평형대가 크다 보니까 하고 싶었던 거를 다 넣을 수가 있었던 그런 맞습니다. 현장이죠. 레이아웃 쪽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이 부분이죠. 고객님께서 뚱냉 2개를 원했다. 저희가 뚱뚱한 냉장고를 뚱냉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이 두 대를 본인이 원하시는 위치가 있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디자인을 풀기가 기존의 방식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뚱냉과 레이아웃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러 가시죠. 40평형대 구축 아파트에서 보면은 주방으로 가기 전에 다이닝 공간이 있잖아요. 다이닝 공간에다가 둘 곳이 없다 보니까 뚱냉 2개를 두게 된 거죠. 뚱냉 2대를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는 디자이너로서는 만나고 싶지 않는 그런 레이아웃으로 고민을 했어야 됐는데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구성을 잡아드렸죠? 일단은 냉장고가 저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점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저기에 주안점을 두고 고민을 했는데요. 냉장고 깊이가 90cm가 넘어가기 때문에 절대로 측면을 보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옆쪽으로 팬트리 공간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키 큰 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저기는 워크인 클로젯 같은 팬트리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깊이가 냉장고의 깊이에 맞춰서 90cm로 잡혀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존에 쓸 수 있는 다이닝 공간을 식탁을 둘 수 없게 되면서 저 공간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바 테이블이 들어가게 된 거고 식탁은 거실 쪽으로, 물론 고객님께서 거실 쪽 공간은 서재 공간으로 쓰고 싶다라는 니즈가 함께 있었고요. 함께 또 생각을 했던 부분이 공용 욕실 부분이죠. 공용 욕실에서는 일반적인 형태와 사이즈였는데 사용성이 없는 다이닝 공간에 굳이 복도 공간을 넓힐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공용 욕실 공간을 우리가 굉장히 크게 키워놨어요. 호텔 같은 느낌으로 하부장도 넣어놓고 분리도 시켜서 변기 공간 따로, 샤워 공간 따로, 하부장형 세면대가 벽과 벽 사이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제안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럼 여기 주방 이게 좁아진 거잖아요. 좁아진 거죠. 사실 요새는 이 와이드하고 넓어 보여야 되는 게 대세인데 삼자 입장에 봤을 때는 네네네. 별로일 것 같은데 하는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레이아웃 관련된 미팅을 진행을 했었어요.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넓어 보이게 하고 싶고 또 저는 디자인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늘 정답을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예쁜 제안까지는 드릴 수 있지만 결국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과 편의도 고민을 해야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객님 같은 경우는 다이닝 공간의 불필요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공용 공간을 좀 더 넓게 쓰고 싶은 니즈도 분명히 있으셨고 저희 입장에서는 고객님의 그런 니즈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디자인에서 최선을 다한 주방 공간에서는 필용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터닝 도어는 보시는 것처럼 풀어드렸고 저희가 늘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주방 쪽에서의 시스템 에어컨 위치, 아무래도 시스템 에어컨을 풀기 위해서는 단차가 내려왔어야만 했고 단차를 어떻게 풀어내는 게 자연스러울까 하다가 숨겨버렸습니다. 보시면은 홈바 위치 위쪽으로 단차가 내려와 있는 작은 시스템 에어컨 공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구석에 있어서 에어컨이 안 시원하지 않는 뭐 그런 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이에요. 한편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늦게 전달이 되는 게 얼마나 큰 문제가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능하면 좀 예쁜 방향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고객님이랑 충분히 협의가 돼서 잡혀져 있는 내용이고 입구 쪽이랑 거실 쪽이랑 같은 마감재가 들어간 것 같거든요. 영림에서 나오는 러프한 페인트 질감의 필름을 사용을 했는데 스타벅스 느낌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스타일링까지 되면은 아마 조금 더 스벅스러운 느낌이 나지 않을까. 스위치가 좀 특이하던데 스위치 예쁘지 않나요, 피디님? IoT 기능이 있는 아카라 스위치를 사용을 했고요. 사실 이 조명들도 저희가 사용하던 것보다 조금 더 큰 조명이기는 하지만 전부 IoT 기능이 있어서 핸드폰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색온도 조절도 다 가능한 제품들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공용부 공간은 아카라 스위치 모양에 맞춰서 르그랑 유럽형 콘센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구글 네스트도 사용을 했고 현관 쪽 보시면 아카라 도어벨이라고 해서 핸드폰이랑 연동이 되고 IoT 기능이 되는 도어벨을 사용을 한 점들이 이 현장의 새로운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아이템 적용한 게 있죠. 욕실 보시면은 하체에서 이번에 보니까 복합 환풍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디자인도 괜찮고 나름 헤비하지 않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면은 선택의 폭이 하나 더 넓어진 거니까 고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댓글이 많이 달려요. 저희가 어떤 자재를 썼는지에 대해서도 많이들 질문해 주시는데 그 질문에 다 답변 드리기가 참 쉽지가 않아가지고 영상 마지막 분 보면은 저희가 어떤 소재들, 어떤 모델들로 구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리스트업을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영상까지 봐주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서 레이아웃에 관련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집은 한번 보여드려야 하니까 이동해서 공간별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님, 근데 주방과 다이닝 공간의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들이 선호하는 트렌디한 주방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 파악을 하고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충족을 시켜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쁜 것만 생각하면 뚱뚱이 냉장고는 무조건 피해야 하고 대형 아일랜드가 들어와야 될 것 같고 주방이 구석으로 들어가 있는 것보다 나와 있는 형태들을 선호하는 게 대부분이 맞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고정관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게 어떻게 하면 이 현장에서 최대한 불편함 없이 그리고 최대한 예뻐 보이게끔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고객님 너무 만족하시고 저도 너무 마음에 드는 현장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이렇게 유튜브로 예쁘게 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전부지만 고객님 같은 경우는 이 디자인과 이 플랜을 감당을 해야 돼요. 한 10년간은. 근데 사용자가 이렇게 플랜들을 감당을 할 때 예쁜 걸로만 과연 만족을 하실까? 저희는 그냥 고객님이 원하시는 라이프 스타일과 동선과 디자인에 맞춰서 최선의 결과물에 대한 고민을 해주는 역할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는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홈파벨의 생각은 잘 담겨있는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자 2만 명을 기점으로 현장을 풀어내는 방식을 달리 해봤는데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당분간 해볼 예정입니다. 홈파벨의 영상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홈파벨의 윤 선장 그리고 디자이너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